지금 대통령이 어제 오늘 사이에 대단히 의미 있는 사실 그 메시지를 2개를 내셨어요. 요거는 어제 밤 11시에 낸 건데 김민석 총리에 대한 요새 악마화가 엄청나게 지난 이제 통합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 과정을 지켜본 제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냥 대통령의 최핵심 행정부 대빵으로서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뭐 그림을 뭐 주도적으로 그린 것도 아닌데 그 말실수 하나 때문에 로망 때문에 예? 로망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력의 그 코터를 건드린 거지. 난 그거는 자 김민석 총리의 저 언어가 조금 좀 잘한 건 아니죠. 네, 좀 더 좀 사려 깊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민석 수괴가 됐어. 지금 자기 정치에 대통령 팔아먹는. 자 이를테면 그 대표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리 제가 참 유능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최강욱 의원이신데 이분이 말빨이 너무 세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면 너무 크게 먹혀. 네, 난 총리가 국정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PPT도 네, 직접 PT 하면서 하시잖아요. 예. 이거를 계속 까는 거야. 그러니까 공치모를 까면서 공치모 같이 또 오버하는 세력이 있는데 김민석이 저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저런다. 근데 여기에 출연한 3분이 대체로 같은 입장이네요. 아침에 저기도 많이 나오고. 글쎄요. 여하튼 저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관돼. 이 최강욱 그 전 의원의 선생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이렇게만 하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총리가 총리로서 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왜 딴 얘기를 하냐라는 말씀을 하는 게 총리가 뭔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게 부족한 거야. 이거 대단히 사실은 아유, 너무 나갔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최강욱 뉴스공장에서만 아니라 박시영 TV에서도 최강욱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최강욱 변호사를 그런데 중간에 아는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청와대 비서진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랑 괴물을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조국과 더불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설화도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일국의 총리라고 하면 더더구나. 이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일지 대단히 우리 구독자들이 다 아시는 그런 궁금하네요. 의도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합당 논란 과정에서 약간 반틈 정도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뭐 정청래 친문 뭐 유시민 이렇게 한쪽 진영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뭐 유명한 스타 플레이는 별로 없었고 하여튼 누구 있죠? 김어준 이렇게 한쪽 있었던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지지율도 높고 그다음 실적이 뛰어나니까 깔 수 없으니까 이재명 대신 김민석을 까면서 이재명을 타격하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받기 아주 좋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서 봤던 김민석, 박찬대, 이재명 팀을 싹 옮겨온 거거든. 지금 청와대 국무회의를 보면 진짜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서포트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 보고 좀 더 역할을 하셔라.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많이 하셔라. 우리 정말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정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는 못 보시잖아요. 근데 계속 주문합니다. 더 방송에 많이 나가고 방송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세요. 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고. 근데 현장에 가세요. 김민석 총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저분은 국민이 선출한 분인데 나는 선출한 사람에게 지명받았고 국회 동의는 받았지만 나는 대표하는 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한 반보 뒤에 서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맞습니다. 총리가.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죠. 아니 있는 경주 거야. 에이펙 있으면 경주에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챙기는 거지 그럼. 도드라지게 챙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욕구는 이 양반이 정치 오래전부터 했어요. 96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된 사람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30살입니다.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갑일 거예요. 네. 아니 그 학번은 파리 학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돋보이고 싶잖아요. 정말로 정말 살인적인 인내라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에게 주문하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에서 총리님이 더 열심히 해달라고 괜찮다고. 맞습니다. 그건 제가 취재한 내용과 부합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너무나 도드라지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국정설명회를 계속 한 거야. 지난 12월 2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통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2일부터 4일 광주, 15일 광진구, 20일 도청 이거 다 초청받고 하는 거야 가서. 그다음 1월에는 강원도당, 경기도당, 전북 제2시 초청받아서 하고 20일에 2월 들어선 경북도당, 충북도당, 인천시당 이렇게 다닌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자기 분수도 모르고 공치모처럼 나댄다는 식으로 최강욱 의원이 조지고 그리고 요걸 받아서 소위 말하면 지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긁힌 분들이 아예 그냥 공적 주적으로 해서 김민석 총리를 악마화하니까 아니, 대통령이 오죽하면 어젯밤 11시에 이거를 올렸겠습니까? 뭐라고요? 네, 김민석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 국정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국정 설명회 한 것을 오히려 홍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이재명을 지지하고 뭐 올든 뉴든 뭐 엑스트라든 상관없이 그리고 국민주권 성공을 바란다면 밀어줘야죠. 박수 쳐줘야죠 오히려.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국정 설명하면서 곧 5천이다. 5천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5천이 되는 시점이 거래일 기준 20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도 지금 6천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6천이 넘었는데도 5천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숫자라는 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걸 후지고 파가지고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일종의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정책에 일관성을 주고 있는지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 결과로서 3천, 4천, 5천, 6천까지 온 거예요. 그중에 숫자 하나 틀렸다고.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하면 사실 저 같은 우리 뭐 허지영 기자 같은 고발 기자들은 그냥 수만 가지 만들어내서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은 수준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게 정말 중요한 사안인가? 이 시점에서 거론할 만한 이슈인가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장난 못 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제 악마화 중단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시적 메시지.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자, 김민석 악마화 중단하자.